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월 31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 시장도 좀 우리 시장처럼 뭐 이렇다 할 특징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장이 이제 매일 거듭되고 있어요. 근데 뭐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좀 올랐죠. 장중에는 1.77까지 좀 올랐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좀 받아서 시장이 잔뜩 좀 웅크리게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빌 황, 그 아케고스 캐피탈이라고 여러분 이제 여러 차례 얘기 들으셨으니까 이 마진콜 사건이 터졌죠.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을 알게 모르게 지금 굉장히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뚜껑 보고 놀라면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대규모 금융 스캔들이 한번 터지면 나머지 금융기관들도 굉장히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2차적인 추가 부양책 발표가 그나마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가 깊은 조정으로 빠지는 거는 좀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뭐 출발해서는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장중에는 한때 코스피 기준으로 3,093포인트를 넘어서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후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고 또 기관들이 많이 팔았어요. 오늘은 이제 특히 뭐 기관 중에서 연기금보다는 금융 투자가 많이 매도를 했고 또 장이 거의 끝날 무렵에 갑자기 외국 외국인들이 한 2천억 이상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지속적으로 지수를 버티기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3061.42로 끝났어요. 그래서 0.28% 정도 빠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어정쩡한 그 박스권 안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956.17로 끝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좀 위축돼 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지만 전체적으로 매수, 매도, 이런 물량 차이를 보면 옛날하고 많이 시장이 줄어들었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하락의 신호다 이런 거보다는 뭔가 시장에 획기적인 동력을 실어줄 그런 재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땅히 그런 재료가 현재로서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듯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 거는 결국은 실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실적이라는 거는 거꾸로 또 얘기하면 모든 종목에 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이 뭔가를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 바이든 정부의 2차 부양책 발표 기대 때문에 일부 태양광 관련 뭐 이런 거, 또 시멘트 건설 관련 그런 것들이 좀 움직였고 금리가 또 이제 움직이니까 또 금융주 그다음에 또 비철, 철강, 조선, 일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왜 시장이 이렇게 맥이 없을까? 시장이 왜 이런 건가?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럼 누가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맬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CFD 사건 때문에 마진콜 당하고 이래서 금융시장 자체가 좀 어수선한 상태고 우리 시장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박스권인 건 알겠는데 박스권을 뛰어나가려면 누군가가 이거를 종목도 그렇고 어떤 시장 참여 세력도 그렇고 누군가가 이걸 앞장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야 되는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고 뭐 하는 거 이제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움직여도 지수 영향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8만전자라는 닉네임이 붙어 지금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으로 알지만 삼성전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러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몇 달 고생시켰다가 또 한 단계 테이크오프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양상을 쭉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하자면 시장의 대표 스타가 없어졌다는 거. 두 번째는 수급상에서 어떤 세력이 뭐 외국인이 됐건 외국인이 어떠한 이유로 한국물을 많이 산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줘야 되고, 또 기관이 이제 막 산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좀 지수 밀리면 그저 사는 게 개인들이고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고객 예탁금 같은 것도 최고치에 비해서 10조 이상 줄어 있고, 뭐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은 이렇게 좀 뭔가 위축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에 영화에서 뭐 했던 얘기 있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사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처럼 작년처럼 시장이 약간 이제 막 흥분돼 있는 상태거나 시장의 미래가 굉장히 강하게 갈 거라는 거를 모든 사람이 믿고 있다면 누군가 앞장서 주면 그 다음에 왁 하고 뒤쫓아서 들어오는 현상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 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작년하고 시장이 상당히 다르구나, 양상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럼 누가 하나 앞장서서 나간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럼 나가면 누군가가 뒤쫓아와서 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다 얼른 팔아버려요. 작년하고 다른 데는 게 기대 수익도 낮추고 이러니까 그냥 얼른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서는 사람만 손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서 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외국인, 또 개인, 기관, 뭐 이런 그런 분류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나 아니면 전부 적이다.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닌 네가 먼저 가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면 시장의 센티멘탈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조정기가 더 길게 간다. 지금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이제 뭐 기사로 나오는데 2조 2,500억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3조 달러 정도 예측했잖아요. 근데 2조 2,500억 달러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도로, 항만, 통신, 친환경 이런 것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나 복지 이런 건 추후에 한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적인 2차 부양책을 쪼갰다는 얘기 아닙니까? 쪼갰다. 그 여기서 뭐냐면 왜 쪼개일까요? 이게 재원 마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원 마련에. 이걸 쪼개지 않고 뭉뚱그려서 뭐 3조가 넘어가는 막 이런 3, 4조 막 이렇게 던지면 이게 뭐 공화당이 지금 잔뜩 벌리고 있는데 공화당이 이거를 통과시켜 줄 리가 없죠. 그러면 또 이게 또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분할해서 이렇게 나눠서 통과시키려는 거를 민주당이 이제 정책적으로 세운 것 같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도로, 항만, 통신, 친환경 해서 뭐 2조 2,500억 달러짜리 부양책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증세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게 다시 돌아와요. 증세를 하면 시장으로 다시 이제 얘기가 돌아옵니다. 그럼 시장에서 증세 이러면은 또 굉장히 꺼림칙한 뭐 기술성장주나 뭐 이런 것들 또 뭐 그게 구태여 기술성장주 아니라도 아무튼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증세 좋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잔뜩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게 공식화된 건 증세가 된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어떤 형태로든지 뭐가 정해지면, 확실하게 정해지면 금방 해결 방안을 찾는데, 이런 불안정한 상태 있잖아요.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부양책이 나오면, 이게 제호마를 해서, 그러면 부양책만 던지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정도 누구나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제로 실행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만드는 방법에 재원 마련에는 증세가 필연적으로 쫓아오니,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거를 좀 확실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기다릴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어떻게 돼가는 건지 좀 확인 좀 해보자.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 조정 중이다. 그래서 절대로 제가 계속 요새 말씀드리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서둘러야 될 이유가 요새 쓰는 말로 1도 없다. 그럴 이유가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막 요즘 시장에 막 놓쳤어, 못 샀어, 막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어저께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사고 싶은데 물리니까, 오늘 뭐 저거 하신 분 잘 참으셨죠. 근데, 괜히 샀어, 물렸어, 뭐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 자체가. 그런데다가,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등장한 이슈가 하나가 또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한국계 그 빌황, 이 쏘아 올린 공. 이게 이제 그 결국은 이게 뭐예요? 파생인데 CFD 아닙니까? 차액 결제 거래.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원래는 이게 10배까지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마진콜 상황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니 우리나라도 이거 만만치 않더라. 이런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미국에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다. 자, 보실래요? 이게 제가 이미 26강, 그 100만 개미 브런치 카페 26강에 보면 CFD 제가 이렇게 해갖고 차액 결제 거래해서 이미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렸어요. 잘 모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차액 결제 거래가 1년 새에 우리나라에서 계좌 잔액이 360%가 급증을 했어요. 4조가 넘는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우리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좋은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장이 비틀거리면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게 마진콜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크니까. 예를 들어서 10배를 걸었다. 맥시멈으로 차액 결제 거래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0배를 걸었다 하면 주가 10% 빠지면 그냥 마진콜이에요. 찾아갈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막 강제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뭐냐면 앞으로 주식시장은 늘 변동성 뭐 떨어졌다 올랐다 이러는 데니까. 근데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그게 떨어진다, 주가가. 그랬을 때 이 떨어지는 폭을 증폭시키는 그런 이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공매도와 함께 이 두 놈들이 이 두 물건들이 이게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매도는 뭐예요?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주식을 빌려서 때리는 거 아닙니까?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팔아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차익 결제 거래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잔뜩 실은 사람들은 마진콜을 당하니까 조금만 흔들리면 이게 더 가속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26강 보세요. 26강 강의할 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전문가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전문가 기준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 돈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 뭐 사는 주택 빼고 뭐 부부 합산 재산이 뭐 5억 이상일 것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있어요. 뭐 연봉이 뭐 1억 이상 부부 합산 1억 5천 이상.
그러면 그렇게만 조건만 되면 이건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전문가가 아니죠. 이걸 전문가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돈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제 이게 없애든지 뭐 손보든지 뭐 아무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루 거래 그 대금이 얼마 전에 4천억에 육박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CFD는 외국인으로 이렇게 돼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차액결제 거래를 우리나라 증권사에다 신청을 하면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그거를 외국계 그 증권사에다가 이거를 위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 이 외국계가 산 걸로 나오고 반대매매해서 마진콜 당해서 반대매매 칠 때도 외국계가 파는 걸로 우리한테 집계가 돼요.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의 매매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데 조금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4,236개 계좌 정도였어요. 이 차액결제거래 계좌가. 근데 이게 1년 사이에 14,883개로 늘었는데 251%가 증가했다 이 얘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보고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걸로 그동안에 돈 있는 사람들이 야금야금 하고 있었어요. 이거 하면 누가 신경 쓰겠어요? 다 이거 하지. 이건 레버리지가 큰데. 그렇잖아요. 누가 신경 써요? 이거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때까지는 이 거래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 안 했는데 내일부터 4월 1일부터 이제 이거 부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도적으로 이게 갖춰졌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증권사들은 이거 요새 막 너도 나도 진입하려고 막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하자. 왜 그러냐? 증권사는 이거 꼭 먹고 안 먹기죠.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우리 주식 매매 수수료 같이 갖고 이건 수수료가 0.2에서 0.7 정도 수수료를 이제 증권사가 받을 수 있으니까 수수료 수입 짱짱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신용이자. 이거 레버리지 쓴 거 신용이자 받잖아요. 신용이자 요새 몇 프로예요? 적잖이 비쌀 거요. 예. 그러니까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서로 이거를 이제 세금도 뛴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거 하자 해서 막 개발 중인 대형사들이 막 개발 중이래요. 뉴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새로운 변수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늘 막판에 한 2천억 가까이 거의 동시효과 부근에서 외국인들이 판 게 혹시 이 물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좀 더 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이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뭐냐? 우리가 이제 작년에 매매할 때보다 매매하는 게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 상황도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일단 폭락을 한번 했다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리커버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증시 상황도 바뀌었지. 그 다음에 수급상의 상황도 이런 만만치 않은 것들이 공매도 출현해 뭐 이런 이제 CFD 또 막 활성화되니까 점점 늘어나 이게 이렇게 많은지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개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매매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이게 뭐 좀 개미 투자가들한테 드리는 고언 이렇게 이제 썸네일 제목을 하려다가 그러면 좀 안 보실 것 같아 갖고 그냥 제가 좀 앞장서 봤자 나만 손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떨어져도 주가가 뭐 떨어질 수도 있죠. 실체가 있는 주식은 사야 돼요.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변두리 주식 하시지 말라. 그건 개인이 하기 힘들다. 그리고 아주 경력이 오래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뭐 하더라. 이건 빼라는 거예요. 뭐뭐 하더라. 이 회사가 이렇게 할 거다.
이 할 거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다만 하자는 거죠. 했다만.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분들이 댓글에 달아주는데 왜 백만개미 당주는 바이오 주식은 얘기 잘 안 하느냐. 이게 바이오 주식에 그런 주식이 많아요. 할 거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바이오 주식은 말씀을 좀 안 드려요, 제가. 오해가 많고 하도 급등당시 바이오는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 되면 대박이죠. 그건 그런데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뭐하더라. 이게 되면 된다. 하는 주식은 개미 투자가들은 좀 배제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할 매매를 해야 돼. 파는 것도 분할, 사는 것도 분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그냥 딱 생각해서 여기서 해.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나눌 수 있는 한 나눠서 분할로 매매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투자가는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 진짜 안 돼요. 개인 투자가들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 투자가들은 우선 원칙을 어디에 두냐면 안 깨지는 데 둬야 돼요. 결국 뭐냐? 주식시장에서도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강자인 거예요. 근데 뭐 개미라고 달 깨지는 거 아니에요. 개미가 안 깨지려면 욕심만 줄이면 돼요. 욕심만 줄이면. 내가 이걸로 한꺼번에 복구한다. 이 종목으로. 그런 종목 나오기 힘들다 이거죠. 후행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너 그동안 뭐 했냐? 이거 샀으면 대박 났잖아. 후행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좀 현실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 그래서 한 종목 가지고 대박 내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짜서 분할 매매를 하면서 그거를 조금씩 수익을 쌓아가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한꺼번에 벌려는 것보다 이익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게 사실은 개인 투자가가 가장 먼저 신경 써서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주식인데 일시적으로 뭐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주식은 반드시 보답해줘요. 뭐 여러분들이 못 기다리실 거 뭐 있어요. 뭐 당장 한 달 후에 어디 쓸 돈을 주식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이런 주식은 반드시 좋은 주식은 나한테 보답해 준다. 이런 생각으로 좀 느긋하게 기다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초조하실 필요도 없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남보다 더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남보다 더 버는 게 아니라 난 남만큼만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앞장서서 나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 투자가, 특히 개미 투자가들은 앞장서서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뒤만 따라가도 돼요. 뒤만 잘 따라가도 주식해서 수익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지 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특히 조정권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을 때는 조정권 벗어날 때 지금인가 봐 하고 먼저 나가시지 말라. 확인하고 나가셔라. 그래도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계속 드리는 거죠. 예. 참 시장이 어쨌든 3월 말일인데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은데 4월 되면서 이제 실적장으로 이렇게 서서히 시장이 조금씩 움직여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기다리신 김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차분하게. 예.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 또 시장 좀 4월 첫날 본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